자, 수열의 가장 기본인 우리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때 이 제목에 있는 이 등차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. 등차는 뭐냐 하면 이 등자가 같을 등자입니다. 차는 우리가 차이를 얘기할 때, 그죠? 두 수의 차를 구하여라 그럴 때 그 차죠. 즉, 등차라는 놈은 그 차가 항상 똑같은 수열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. 그럼 예를 들면 무슨 뜻이냐?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로 봤던 1, 3, 5, 7, 9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라고 합시다. 이 수열을 우리가 AN이라는 수열로 표현한다면, 자, 잘 보세요. 이 등차라는 것은 A2에서 A1을 빼도 얼마예요? 3 빼기 1이니까 2죠. 그 다음 A3에서 A2를 빼도 얼마예요? 5 빼기 3이니까 2죠. 뭐 A4에서 A3를 빼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도 2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가 AN에서 A의 N-1을 빼도 바로 2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자, 보시다시피 그 차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항상 2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런 경우 이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 등차 수열에서 똑같은 그 두 개의 차가 항상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차, 요 2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뭐라고 부르게 돼요? 공차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. 공차 이렇게. 그죠? 무슨 뭐 찻집 브랜드 같지만 아닙니다. 영어로는 얘를 우리가 common differenc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차를 나타낼 때에는 D로 나타내는 게 그죠? 관례입니다. 관례. 그래서 그냥 D다 그러면 공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. 자, 잘 봐. 만약에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 D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, 그죠? 아까 했던 방법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A2 빼기 A1이라는 놈이 바로 공차 D와 똑같겠죠. 그 다음 A3 빼기 얼마도 A2도 공차 D와 똑같을 거고요.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AN에서 A의 N-1을 뺀 놈도 공차 D와 같을 거다라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좌변과 우변을 싹 다 뭐 해버리는 거야? 더해버리는 거죠. 그럼 잘 보세요. 여기서 누가 없어지나 볼까? A2가 없어지죠? 당연히 요 다음에서 A3가 없어질 거고요. 요쪽에서 A의 N-1, A의 N-1이 없어질 겁니다. 결국 이쪽에 남는 놈은 AN과 맨 앞에 있던 A1이 남을 거고요. 그 다음 D가 몇 개가 더해지나 잘 봐야 되는데,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바로 요 놈을 기준으로 본다면 1, 2, 3 해서 어디까지 오냐 하면 바로 N-1까지 오는 걸 볼 수가 있죠. 즉 D는 몇 개가 더해지는 거야? N-1개가 더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잘 봐. 요거 그냥 넘기면 끝나는 거죠. 첫째 항 플러스 N-1의 공차 D와 같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보세요. 첫째,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이 필요하구나, 그리고 공차가 필요하구나. 즉, 첫째 항과 공차만 있으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. 또한 이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. 즉, 얘를 정리하게 되면 dn 플러스 a1 d가 되는데,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어느 부분이에요? 바로 이 부분입니다. dn, 즉 n에 대한 1차식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바로 공차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.
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일반항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구했던 바 지금 그 13579 그 수열의 일반항을 본다면 보세요. 첫째 항이 얼마야? 첫째 항이 1이었죠. 그죠? 그래서 1 플러스 n-1의 공차가 2였기 때문에 정리하면 2n-1이 되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13579로 주르륵 나열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죠. 자, 보시다시피 n에 대한 1차식이 되고요. n 앞에 붙어있는 개수 2가 바로 공차와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되겠죠. 그죠? 따라서 첫째 항은 1이라는 것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네요. 됐죠?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등차 중항이라는 것입니다. 이 등차 중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보세요. 예를 들면 우리가 A1 뭐 그냥 n번째 항으로 한번 일반화를 시켜볼까요? n번째 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n 플러스 1번째 항은 당연히 an에다가 d를 더한 놈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 n-1번째 항은 an에서 d를 뺀 놈이 될 겁니다. 그쵸? 따라서 봐. 요 놈이 뭐가 되냐 하면 a의 n-1이 되는 거고 요 놈이 뭐가 되냐 하면 바로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. 언제?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일 때. 그럼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봐. 요 양 사이드에 있는 이 두 놈을 한번 더해보자 라는 겁니다. 따라서 이 두 놈을 더했더니 2배의 an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왜냐하면 d와 마이너스 d가 없어질 테니까 그 놈이 이 가운데 있는 놈의 2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즉 무슨 얘기냐? 예를 들어 A와 B와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하면 바로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결국은 이 가운데 항이라는 놈은 2분의 A 플러스 C, 즉 양 사이드 항의 합을 2로 나눈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이 B라는 놈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다 라는 뜻으로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. 이해가 됐나요? 그래서 여러분들 봐.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열에서 연속된 세 항을 끄집어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놈은 바로 양 사이드 합의 나누기 2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등차 중항이고요. 등차 중항에서도 여러분들이 그죠?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몇 가지 또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잘 봐. 선생님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등차 수열에서 연속된 세 항을 끄집어냈을 때 그랬는데 예를 들면 봐. 우리가 그냥 뭐 13579 예를 들어볼까요? 그냥 1, 3, 5, 7, 9, 뭐 11, 13 이렇게 수열이 있다라고 합시다. 그러면 연속된 3개를 끄집어냈을 때 우리가 5, 7, 9를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7이라는 놈은 바로 2분의 5 플러스 9와 똑같다라는 게 바로 등차 중항이라는 겁니다. 맞죠? 그때 봐.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면서 보더라도 즉 3 다음에 5를 보는 게 아니라 3 다음에 7을 보고 그 다음 하나 건너뛰어서 다시 11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놈 역시 등차 수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봐. 3에서 7까지 플러스 4죠. 그 다음 7에서 11까지도 플러스 4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에서 2개씩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. 즉 7이라는 놈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. 바로 2분의 3 플러스 11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연속한 세 항뿐만 아니라
7을 중심으로 2개씩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 되기 때문에 이 7이라는 놈은 2분의 3 플러스 11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. 당연히 우리가 1과 13을 볼 수도 있겠죠. 그러면 1과 7, 7과 13 역시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7이라는 놈은 2분의 1 플러스 13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자, 등차 수열의 합은요, 우리가 어떻게 구해낼 수가 있냐면, 잘 봐. n항까지의 합을 얘기할 겁니다. 그러면 얘는 a1 플러스 a2 플러스에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a의 n-1 플러스 a의 n까지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데 봐. 우리가 sn을 한 번 더 써줍시다. 더 써주는데 어떻게 써줄 거냐 하면 완전히 역방향으로, 역순으로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가 a1,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? a의 n-1 땡땡땡 해서 여기를 a2 플러스 a1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. 그죠? 그럼 봐라. 이 an 일반항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된다라고 했냐 하면 a1 플러스 n-1의 d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 봐. 요 두 놈의 합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.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은 그 합은 얼마가 될 것 같니? 당연히 봐. 요거에다가 요거 더하는 거니까 a1이 두 개가 되고 플러스 n-1의 d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누구를 또 볼까? 요렇게 둘을 한번 더 해볼까요? 그럼 잘 봐야 된다. 이 a2라는 놈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2라는 놈은 당연히 a1 플러스 d고요. 그 다음에 a의 n-1이라는 놈은 당연히 요 n 대신에 n-1을 넣는 거니까 n-2의 d가 되겠죠. 근데 이 둘의 합을 구했더니 바로 뭐가 되냐 하면 a1이 두 개에다가 d가 n-1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입니까? 이 둘이 똑같아지는 것을. 그지? 이거 마치 우리가 등차 중앙에서 연속한 세 항을 봐도 되고 하나씩 건너뛰면서 봐도 되고 둘씩 건너뛰면서 봐도 등차 중앙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. 맞죠? 봐. 그러면 A3하고 A의 n-2를 더해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. 이놈이 그대로 나올 거고요. 마지막까지의 합도 결국은 얘가 나올 겁니다. 즉,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봐. 이 둘을 더해버리면 2배의 SN이 나오는데 그때 요렇게 더한 것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2A1 플러스 n-1의 D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n개가 더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여기는 좀 보이게 할까요? SN이라는 놈은 2로만 나눠주면 되겠네. 2분의 그지? n 곱하기 2a1 플러스 n-1의 d구나.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.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. 혹은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2분의 n 그 다음에 a1 플러스 n-1의 d잖아요. 그죠? 따라서 요 놈은 첫째 항이고 요 놈이 바로 n번째 항이기 때문에 2분의 n 곱하기 a1 플러스 an 요렇게 쓰셔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놈이 바로 제1항부터 제-n항까지의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죠. 자,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등차 수열의 합이 바로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. 자, 왜냐하면 이거 전개하면 결국은 2분의 dn 제곱 요렇게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. 그쵸? 그 다음에 결국 뭐 되는 거야? 플러스 2분의 뭐라고 쓰면 돼요? 요거 2a1-t의 얼마다? n이다.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따라서 sn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지는 경우 이놈은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되고요. 그 다음 그 n제곱의 개수 있죠?
그 계수의 몇 배가 2배가 바로 공차 D와 똑같겠구나 라는 거 역시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됐죠?